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 1위 분야는요. 사회 분야이고요. 예. 키워드는 본부장입니다. 이 정순신 본부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네. 이제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참사에 책임 물어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 인사검증 라인 문체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이 악화되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조속히 보고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지난해 정부가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인사검증을 이제 양지로 끌려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법무부 산하의 별도 조직을 만들었었는데, 네. 이제 1년 만에 이른바 이제 부실 검증 민낯을 드러내다 보니까, 네. 이에 대한 좀 비판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번 그냥 그 사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정부의 전반적인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제 검증에 대한 걸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댓글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 좀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연관 키워드로 나오는 것이 이제 서울대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서울대도 지금 내부 게시판을 비롯해서 이제 정 변호사의 아들 이야기로 좀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붙은 거냐, 지금이라도 징계가 안 되느냐 이런 글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정 씨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 이제 정시 전형을 통해서 서울대에 합격을 했고, 수능 100% 선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내외 징계 요소 등 감점이 활용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수능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징계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뜨겁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대학 입학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시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버젓이 정시 전형으로 이른바 명문대 합격하는,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이런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커진 배경 중에 하나가 OTT 드라마 더 글로리 인기가 굉장히 높다는 것도 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이 지금 이야기를 현실판 더 글로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타이밍에 이제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OTT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던 극 중 이제 송혜교 씨가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몸에 이제 흉터가 있고 이걸 초인적 인내력으로 복수를 준비해서 가해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이제 근데 하필 또 지금 타이밍이 시즌 2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복수 시작 전에 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제도 보완이나 아니면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입시 불이 강화할 것으로 지금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과정에서도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민사고를 담당했었던 이제 학폭위원장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파렴치한 법조인들의 부모들이 더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한다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좀 드러나지 않은 것들까지도 좀 이번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SNS에 뜨거운 의견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법조인이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를 재판으로까지 끌고 가면서 결국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2차 가해를 한다 이런 논란으로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이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분야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체포 동의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민주당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하면서 이슈가 된 것인데요. 지난 27일 민주당 청원 시스템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랐습니다. 청원인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선변성이 궁금하다.
체포 동의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이 대표의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면서 이 같은 청원을 올리게 된 취지를 밝혔는데요. 네. 찬성 명단 공개를 요구했던 청원인이 자신의 소신을 떳떳하게 밝혀달라면서 이유가 몹시 궁금한 것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 29일까지 만료인데 제가 오늘 오전에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50분 기준으로 한 3,200명 이상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율 6%인데 이게 개시 후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에 답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나왔고 또 한 가지 청원이 올라왔는데 국회의원의 모든 투표를 기명 그리고 전자투표로 진행해야 된다는 취지의 청원글도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행사하는 투표에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의사표명이 국민에게 직접 보여줘야 된다라고 덧붙인 것이고요. 또 이제 국민 의견에 반하는 사람을 다시 뽑지 않고 싶다라는 주장의 이유를 좀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댓글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어쨌든 그 같은 당내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본인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 이런 키워드도 있고요. 예. 또 반대로 어쨌든 이제 그 룰에 의해서 어떤 익명 투표를 하게 된 것인데 이거 네. 이렇게 밝히자라고 하는 거는 소위 좌표 찍어서 재판하자는 거냐 이런 식의 양쪽의 의견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 주제는요. 생활 분야의 반려동물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예. 그 주제인데 그 중에서 키워드는 천견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웬 천견이냐 이런데 이게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강아지냐라고 봤더니 원래 수술을 포기했었던 반려견인데 한 회사원이 수술비를 쾌척하면서 이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춘천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살고 있는 74살의 이영식 씨가 있는데요. 예. 그분께서 1년 전에 이제 반려견 천견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폐지를 주면서 고물상에서 이제 팔면서 이제 사셨는데 이 반려견이 좀 행복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강아지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는데 이제 천견이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가 원래 나온다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급한 대로 나무나 고무리 이용해서 다리 고정을 했는데 이게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천견이에게 정말 행운 같은 일이 나왔는데 네. 업무차 춘천을 방문한 한 회사원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아지를 이 회사원이 바라봤는데 그 강아지가 마치 자기를 구해달라라고 3번 정도 얘기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그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가서 치료 방법도 고민해주고 수술비도 선뜻 내줬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인근 동물병원도 함께 찾아가서 상황을 좀 설명을 했더니 한 병원에서 원래 500만 원 드는데 300만 원 정도의 수술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 연도 없는 분이신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해서요. 이런 거를 보더라도 참 이 사연 자체가 아직은 좀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보여줬는지 많은 댓글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그 강아지나 그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하게 사시길 또 이렇게 어떤 좋은 재치를 해준 이 직장인도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키워드들이 좀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네, 4위 주제는 문화 분야의 챌린지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챌린지요? 네, 이 챌린지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쇼폰 플랫폼에서 뭔가 춤을 따라 하거나 뭔가 의미 있는 이렇게 어떤 걸 하는 이런 챌린지들을 말하는데 이번에 말한 챌린지는 3.1절을 맞아서 온라인상에서 쇼폼 챌린지가 유행을 하면서 분석된 키워드입니다. 예.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 요즘에 쇼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3.1절 챌린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19년 그날의 함성이나 독립의 의미를 새기자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틱톡이 같은 경우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랑 광복존 챌린지, 누리호 화이팅 이런 챌린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1절에 그 10대 친구들이 이제 그 3.1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태극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 이런 식의 챌린지들이 나왔었고요. 예. 그 외에 또 이제 부산 보훈청에서도 이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그들이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보훈합니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3.1절 관련 퀴즈를 풀고
또 뭐 태극기 개양이나 독립 관련 현충 시설 탐방 등 남한의 보훈 활동으로 온라인 인증하는 뭐 여기 보훈 챌린지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1절을 앞에 두고 확실히 좀 의미 있게 또 우리의 있었던 우리 역사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온라인상에 좀 즐거운 행동들 혹은 의미 있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면서 SNS에서 좀 뜨겁게 반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마지막 5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축구 주제의 키워드인데 키워드는 클린스만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 클린스만이 우리나라 감독이 됐다고 그래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아마도 이제 축구 팬들이라면은 이 클린스만에 대해서는 마치 이제 그전 감독 벤투 감독처럼 약간 애증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구 감독팀의 새 사령탑이 된 클린스만이 2026년 북중미 본선까지 3년 5개월 동안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된 것인데요. 지난 1994년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리에게 이제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이제 이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의 새 사령탑으로 이제 공식 발표된 것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계약 체결 후에 한국 대표팀을 지휘한 훌륭한 감독들의 뒤를 잇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아시안컵과 월드컵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 독일을 대표하는 공격수이고 1990년 월드컵 우승 멤버였던 클린스만이 은퇴 후에 독일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서 2006년 월드컵 3위의 성적을 거뒀고 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미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그런 좋은 성과에 비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원격 지휘라고 해서 독일 대표팀 지휘할 때 이제 주로 미국에서 지내면서 이제 감독을 원격으로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됐고요. 원격 그러니까 아니 직접 그 경기장에 안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주로 지내면서 뭐 연락을 한다거나 뭐 중요할 때만 나오니까 항상 독일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2019년에 또 헤르타 베를린에서는 구단과의 갈등으로 2달 만에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구협회 계약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재임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계약 조건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다음 달 24일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이 클린스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인지 실제로 이제 독일 팬들의 SNS를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는 것 같아요. 주로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뭐 우리는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 아까 이제 원격 이런 것 때문에 손흥민을 내보내고 본인도 나갈 것 같다. 뭐 한국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에 결국 수석 코치에게 대부분의 업무를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해외에서도 평판이 좋고 한국의 놀라운 재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이 이러한 새로운 재능들을 발견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기대하는 양쪽의 의견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 더 경기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 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슈이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